지금 전체 화면으로도 잘 보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슬라이드 구성을 좀 다르겠는데요. 여기 슬라이드가 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따로 처음부터 만들다가 계속 참고하고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가게 돼서 그냥 그럴 바에 있는 걸 좀 쓰는 게 좋다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뭐 논문 읽어보라는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별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우선 이거 슬라이드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만든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Google Neural Network Models for Edge Devices Analyzing and Mitigating Machine Learning Inference Bottleneck이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모듈로 네, 랩에서 나온 논문이고 그다음 팩트 2021년도에 발표됐습니다. 저는 이제 성유진 교수님 포스텍의 컴퓨팅 시스템스 랩에서 성유진 교수님 밑에서 통합과정 이제 5학기 차 즉 이제 3년 차를 시작하는 신용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서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다양한 엣지 ML 애슬레이터가 등장하는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글의 엣지 GPU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엣지 GPU를 가지고 뭐 구글 내부적으로는 24개의 그런 엣지 모델들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엣지 모델이 엣지 GPU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많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제 CNN, LSTM 그리고 트랜스듀서는 이제 LSTM을 멀티플 스택으로 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CNN이 있는데 RCNN은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처음에 컨버전을 통과시키고 이제 그런 피처를 LSTM 등을 통해서 뭐 이미지도 캡션이라든지 그런 태스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델의 특성들에 따라서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HTPU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픽 트로풋이 HTPU가 디자인된 2테라플롭스 퍼 세컨드라는 그런 픽 스루풋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그런 스루풋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디자인된 에너지 이피션시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액세스가 LSTM과 이제 RCNN 같은 경우에는 아, LSTM과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액세스를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훨씬 낮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서 오프치 메모리 액세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오냐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러한 점은 HTPU의 그런 모노리스틱한 디자인 때문에 온다고 저들이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위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네 가지 모델이 이제 모델 투 모델 그리고 레이어 바이 레이어에서 많은 베리에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노리스틱한 디자인보다는 여러 개의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애슬레이터를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맨사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맨사는 헤테로지니어스 엑셀러레이터로서 세 개의 엑셀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핸드 튠 그러니까 휴리스틱을 사용한 스케줄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에너지나 퍼포먼스를 3.0 그리고 3.1 그리고 3.0배 더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사가 코스트와 그다음에 에리어 이피션시를 많이 줄이고도 코스트를 줄이고 에리어 이피션시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다 아시는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왜 중요하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우선 클라우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 스피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음성 입력을 주면은 그게 서버를 거쳐서 인프런스를 거치고 다시 결과가 와서 진행되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가 증대가 됨에 따라서 이제 엣지에서 그냥 이전 음성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실 거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 커넥티비티, 즉 엣지 디바이스끼리 이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초저지연 왜냐하면은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앞으로 6G가 개발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차치하고 봤을 때 초저 지원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엣지에서 인프런스를 한 다음에 내는 게 더 좋겠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보다는 이제 엣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밴드위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워 버짓도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제한돼 있다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의 그런 그 제약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뉴럴 엔진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HTPU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HTP 이제 그런 그 엣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분류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트랜스듀서를 활용한 뭐 스피치 레코니션이나 아니면 LSTM 등을 활용한 뭐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뭐 GSTM 같은 걸 GN 그 구글 뉴럴 네트워크 네 GNMT인가? 네 GNMT를 네,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 디텍션,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 같은 그런 다양한 워크로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HTPU의 간단한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ML 모델이 오면은 이것을 이제 그 처음에 디램에 담겨 있다가 인풋 액티베이션 그리고 파라미터 그다음에 아웃풋 액티베이션 정보를 미리 컴파일러가 파싱을 해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로 매핑을 해두면은 이제 인풋 액티베이션이 왔을 때 네, 여기에서 적절한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네,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버퍼 같은 경우에는 4MB의 온집 버퍼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P 어레이도 64 by 64 어레이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실 그 맨사 엑셀레이터 비가 훨씬 더 큰 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제 그 이니피션시에 대해서 좀 탐색하기 위해서 네, 이 그룹에서 24개 에이지 NN 모델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 플롭스 퍼 바이트 대비 이제 스루풋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CNN이나 이제 RCNN 같은 그런 컴퓨터 인텐시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은 LNSTM이나 트랜스듀서 같이 메모리 인텐시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RCNN이나 아니면 CNN도 이제 레이어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많은 그런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하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배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LSTM 같은 경우는 말도 할 필요 없이 아주 적은 그런 이틀라이제이션을 아주 적은 스루풋을 보이고요. 네, 이상적인 스루풋 대비. 그 다음에 심지어 CNN이나 RCNN 같은 경우도 엣지용으로 인프러스 했을 때는 약 50% 정도의 픽 스루풋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네, 다음 거가 같이 볼게요. 네. 이제 로우 에너지 리피션시도 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이제 베스트 CNN 모델로 이제 가장 높은 이피션시를 보이는 것들인데 이제 보통 모델들이 다 50% 미만, 특히 LSTM 같은 경우는 37%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보이고 있어서 HTPU가 처음에 디자인됐을 때 뭐 성능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퍼포먼스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네,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으로 봐도 네, 이렇게 LSTM 같은 경우에는 디램 액세스가 훨씬 더 네, 더미니하고 칩 인터커넥트에서 네, 소비되는 에너지도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CNN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라미터 버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 버퍼가 네, 4MB라고 했죠. 4MB 의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네, 4MB에 달하기 때문에 네, 파라미터 버퍼에서 혹은 NOC에서 소요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CNN 같은 경우 CNN 맞죠? LNCN이구나. 네. 이제 다른 거 이제 중간에 위치한 그런 레이어에서도 이제 디램 액세스 혹은 오프칩 인터커넥트의 파워 혹은 이제 파라미터 버퍼가 네,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루풋과 에너지 이피션시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본 논문에서는 네, 하드웨어 그 소프트웨어 코드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더 나가기 전에 파라미터의 크기 대비 플롭스를 네,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용되는 모델이 CNN 그리고 LSTM 그리고 RCNN인데 의외로 이제 한 곳에 뭉쳐 있는 게 아니라 LSTM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곳에 뭉쳐 있죠.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약간 플롭스를 많이 가지고 뭉쳐 있는 것도 있지만 뭔가 중간 정도의 플롭스를 가지고 파라미터 풋프린트를 중간 정도의
가지는 것들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모델 안에서도 약간 베리에이션을 보이는데요. 이제 CNN5, CNN13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모델인지 몰라도 보통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틀렛 구조가 있으니까 뭐 피처가 한번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뻥튀기가 되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네, 그 플럭추에이션을 네, 보실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바이 원하고 포인트 와이즈하고 덱스 와이즈가 번갈아 가는 구조가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마다 이렇게 그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플럭추에이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NN13 같은 경우도 네, 그 아주 일부 레이어에서만 높은 그런 인텐시티를 보이고 대부분 다 낮은 네, 그런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 인텐시티는 이제 up to 200배 정도 네, 레이어에 따라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스 퍼 바이트도 네, 24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좀 재봤었는데 물론 그 손으로만 재봤었는데 그 아마도 딥스와이즈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사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될 경우 한 1000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러레이터 챌린지, 그래서 이러한 그 엑셀러레이터의 그런 어려운 점의 근본적인 그 HTTP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하나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다양한 모델 그리고 모델 안에서 레이어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그 큰 P 어레이, 그러니까 적당한 P 어레이 크기와 그다음에 적당한 버퍼, 적당히 큰 버퍼겠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디램에서 심지어 메모리 인텐시브 워크로드라도 그 웨이트를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아주 비효율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 멘사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이렇게 모노리스틱한 거 대신 그 이렇게 HTTP와 같이 모노리스틱한 디자인으로 실행시키는 거 대신 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을 이제 세 가지 그런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인텐시브에 실행시키고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 워크로드에 특화된 에슬레이트에서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에 그 두 개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레이어들을 네,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사의 그런 꼴은 네, 우선은 그 맨사에서는 그 엑셀레이터를 하나의 모델마다 하나의 엑셀레이터에 그 분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이어마다 네, 그렇게 어떤 엑셀레이터에 위치할지 네, 분배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터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캐릭터리스틱과 그다음에 레이어 캐릭터리스틱을 같이 합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레이어를 어느 순서로 어디에서 실행시킬지 결정을 하면은 네, 최종적으로 컴파일러에서 레이어 매핑이 수행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레이어들을 어떻게 나누냐라고 보시면은 네, 총 5개의 패밀리로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어떤 이기가 그 5개 패밀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는지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간단히 이제 패밀리 1, 2는 컴퓨터 인텐시브한 그런 그 레이어들이구나. 그다음에 패밀리 3, 네, 패밀리 3는 그냥 거의 밑에 바닥을 깔고 있죠. 얘는 그 극히 메모리 인텐시브한 그런 워크로드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간에 위치한 패밀리 5나 패밀리 4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그 파라미터 풋프린트가 살짝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거의 비슷한 네, 그런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엑셀레이트를 디자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종합하자면 패밀리 1, 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인텐시브, 근데 3, 4, 5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트릭 네, 레이어스라고 불러서 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인텐시브한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이라는 그런 엑셀레이터를 디자인했고요. 네, 32 by 32의 좀 큰 그런 P 어레이를 가지고 있고, 네, 엑셀레이터 버퍼도 아니다. 액티베이션 버퍼도 네, 꽤 256킬로바이트로 좀 큰 거로 볼 수 있고, 120 파라미터 버퍼도
128kB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엣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HTPU에서 약 50%의 그런 컴퓨터 이피션시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 버퍼나 파라미터 버퍼를 굳이 크게 잡을 필요 없이 네, 이렇게 좀 사이즈를 8배나 30여 배로 줄여도 네, 충분히 효율적으로 네, 작동할 수 있고, 충분히 효율적인 그 스루프스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나 이제 기타 그런 그 아무래도 버퍼가 크면 좀 레이턴시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이제 LSTM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주 연산인데, 여기서 웨이트에 해당하는 매트리스는 한 번 사용자가 버려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LSTM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재사용되긴 하는데, 그 재사용 개수가 좀 적어서 네, 여기를 보시면 파라미터 버퍼가 없죠. 파라미터 버퍼 대신 웨이트를 그 P 안에 있는 리스트에 넣고 네, 연산을 하는 네,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MB는 차지하는 그런 파라미터 버퍼가 없고 액티베이션 버퍼도 살짝 작아도 됩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그 CPU, 그러니까 호스트 시스템에 붙어 있는데, 이제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STM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스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그 워크로드다 보니까 디램 안에, 그 디램 안에, 즉, 그 3D 스택트 메모리에 로직 레이어 안에 네,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컬드 같은 경우에는 논 LSTM 데이터 센트릭 레이어스인데 이게 살짝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패밀리 4하고 5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좀 고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 어레이도 뭔가 중간 사이즈고 액티베이션 버퍼나 파라미터 버퍼도 네, 아까보다 그 파스칼보다는 좀 작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네, 그런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이제 그 파스칼과 크게 대비되는 점은 그 약간 데이터 플로우가 좀 다른 데이터 플로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리얼 데이터 애슬레이터로서 그 호스트 시스템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디램이 그 3D 스택트 메모리의 로직 레이어에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네, 끝까지 보고 네, 가겠습니다. 우선 네. 아니다, 네, 끝까지 볼 필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학회에서 제공한 슬라이드고요. 약간 디테일이 좀 빠져있다는 네, 느낌을 받는데 네, 일부러 조금 학회에서 네,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가 새로운 걸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 패밀리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은 네, 패밀리 5개로 나눴고 원, 투, 그리고 원, 투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3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4, 5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세 개의 그 그룹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1 같은 경우는 그 CNN과 RCNN의 즉 이제 컨버전 레이어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레이어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머리에서 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 채널의 개수가 좀 제한돼 있죠. 네, 한 32에서 최대 80 정도 네, 그렇게 좀 제한돼 있는 데 비해서 그 인풋의 그런 그 레졸루션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널은 약간 작고 수가 적으니까 네, 파라미터의 그런 풋프린트는 작지만 그런 파라미터당 그 순회해야 되는 그런 인풋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파라미터당 네, 아르시메틱 인텐시티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네, 맥이 아주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1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패밀리 2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CNN의 그런 중간 레이어에 위치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파라미터 풋프린트가 매우 작습니다. 네. 이제 원바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레귤러 컨볼루션에 비해서 이제 레귤러 컨볼루션 한 3 by 3하고 3 by 3라고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와이즈는 이제 9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겠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레이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인풋 아웃풋 픽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런 뭐 웨이트 커널의 개수도 조금 제한돼 있으니까 네, 파라미터당 약간 그 중간 수준의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컨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네, 큰 네, 맥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3 같은 경우에는 즉 LSTM이나 트랜스듀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당 네, 파라미터가 한 번 로딩이 되고 거의 재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아주 파라미터 풋프린트도 크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당 AI도 아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AI란 그런 맥 오퍼레이션도 아주 적게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GPT-3 같은 경우도 네, 그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GPU에 올려서 실행했을 때 네, 1% 미만의 네, 인퍼런스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보이는 거로 네,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4 같은 경우에는 4하고 5가 사실 그 애슬레이터 디자인을 한 개로 하긴 했지만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5는 클러스터가 이쪽에 모여 있고 4는 네, 이쪽에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4 같은 경우는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큰 그런 프린트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 파라미터당 그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는 조금 그 중간이나 아니면 좀 낮은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 CNN이나 아니면 RCNN의 조금 그런 뒤쪽 레이어에서 네, 관찰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 5 같은 경우에는 네, 파라미터 포프린트가 엄청 낮고 그 다음에 그 맥 오퍼레이션도 좀 낮죠. 네. 아니다. 네. 네. 중화 수준이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뎁스와이즈 컨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4와 5는 살짝 제가 볼 땐 조금 특성이 다르긴 한데 애슬레이터를 많이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제이컬드라는 그런 애슬레이터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 1, 2로 합친 건데요. 네. 여기서 디자인 포인트를 좀 보시면은 이제 템포럴 리덕션, 그러니까 템포럴 리덕션이라 하면은 컨버전에서 어큐뮬레이션이 그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첫 번째 웨이터, 두 번째 웨이트, 그 다음에 인풋이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리덕션, 즉 맥 오퍼레이션이 이런 P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한 리덕션 방법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스페이셜 리덕션. 스페이셜 리덕션은 이제 이렇게 아웃풋을 그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누적하는 게 아니라 각 P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P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리덕션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파스 같은 경우에 패밀리 1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그 인풋 액티베이션도 아웃풋 액티베이션도 크고 네 그런 파라미터나 하이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아웃풋 풋프린트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 간에 그 엄청나게 잦은 통신이 발생할 테니까 에너지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밴드위스도 세츄레이션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단점이 있어서 네, 무조건 이제 스페이셜 리더션은 피해야 한다고 네,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이트는 이제 여기 있듯이 파라미터 버퍼에 담겼다가 네, 그 멀티캐스팅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시간에 따라서 즉 템포럴 리덕션을 통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PU 디자인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는데 이게 256KB 아닙니다. 4KB고요. H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 by 64 즉그 뭐냐 4배나 큰 PL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버퍼도 32배 네, 32배죠. 네, 32배 큰 네, 파라미터 버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블로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건 이제 LSTM 센트릭이고 이제 아웃풋 액티베이션 리유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게 이제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좀 재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가 크고 인풋은 그 매트릭스의 한 로우마다 계속 재사용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은 이렇게 액티베이션은 이제 액티베이션 버퍼에 넣어서 멀티캐스팅으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그리고 이제 파브로프는 그 HBM의 로직 레이어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음, 네. LSTM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액티베이션 다 합친 것보다 파라미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캐치하기 위해서 네, D램, 즉, 그 메모리 가까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가 재사용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약간 그 LSTM 4개가 같이, 그러니까 4개 셀이 있다고 보면은 각 셀마다 이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림을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총 4번 이런 웨이트가 재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모델 구조상. 그래서 이제 웨이트가 4번 재사용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가 매우 크기 때문에 4번을 이제 배치하고 다시 플러시하고 배치하고 플러시하면은 그 오버헤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웨이트를 좀 4번이라도 재사용하기 위해서 네, 안에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담긴 웨이트하고 인풋이 잠시만요. 네, 인풋이 제공되었을 때 아웃풋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웨이트는 이제 그래서 이제 버퍼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네 번 컨세큐티브하게 한 번 그 웨이트를 사용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재사용 시간 간격을 두고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웨이트 버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이카드 같은 경우도 디자인 포인트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같이 파라미터의 템포럴 유즈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뎁사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그런 그 AI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P의 이피션시를 P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네, 하이 오프치 메모리 밴드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메모리 안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네, 파스칼이 아니라 파블로프처럼 네, 파블로프와 거의 파블로프 동일한 그런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효한 이유가 약간 상상을 해보면은 그 CNN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는 보통 7x7 레졸루션에 그다음에 뭐 1000개가 넘는 그런 그 피처 디멘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인풋이 생성되는 그런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그런 풋프린트는 적기 때문에 네, 웨이트를 안에 그 파스칼처럼 네, 아웃풋을 안에 두고 누적시키는 것보다 네, 웨이트를 안에 두고 누적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급하게 공부해서 네, 제 설명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네,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의 네, 애매한 그 메모리 센트리 워크로드는 이렇게 J코드 애슬레이터를 통해서 네,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사가 3가지 애슬레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레이어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어서프션은 네, 그 동시에 실행되는 레이어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맨사 지금 프레임워크의 한계고요. 그래서 네, 시퀀셜한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동시에 2개 이상 네,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즉, 3개 엑셀러레이터당 어떤 단위 시간 안에 딱 보면은 하나의 엑셀러레이터만 실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도 추후에는 컨커런트 안에 엑스큐션을 제공할 거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경험상 이렇게 컨커런트를 없애면은 네, 매우 스케줄러가 엄청나게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우선 그냥 아이디어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는 그 모델에 있는 각 레이어를 순회를 하면서 아이디어라는 하드웨어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다는 것은 이제 스루풋과 에너지 이피션시 관점에서 지금 있는 레이어가 어떠한 엑셀러레이터에 할당되는 게 좋은지 그냥 딱 그것만 첫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레이어 i-1에서 에슬레이터 파스칼 아니면 에슬레이터 A를 골랐다가 지금 레이어에서 어 에슬레이터 B로 고르면은 A에서 B로 그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그런 오버헤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오버헤드를 고려하기 위해서 페이지 2가 존재합니다. 이제 페이지 2에서는 이제 페이지 1에서 그런 결정된 그런 아이디어란 디시전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이제 단순한 코스트 애널리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정말로 좋은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가지 케이스만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그 설명을 보면 굉장히 네,
휴리스틱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좀 찾기 위해서 좀 많이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맥 오퍼레이션이 현재 있는 맥 오퍼레이션이 전에 있는 것보다 이제 두 배 더 많게 되면은 어, 두 배 더 많게 되면은 잠시만 이게 옮기는 거였나? 잠시만요. 아마 네. 제 생각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옮기는 거. 네, 이거 진짜 정확하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네. 그러면 그 우선, 네. 제가 잘못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그 핸드튠데 뭐 두 배나 아니면은 그 전과 지금 레이어를 비교해서 그 바이트당 플롭스가 64개 이하 그리고 뭐 어떤 그 특정한 두 개의 조건을 먼저 시켰을 때 뭐 옮기든 옮기지 않든 그런 선택이 발생한다는 걸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을 많이 해보고 네,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네, 손으로 정해서 네, 휴리스틱하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레이어 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어 마지막에 이밸루에이션 섹션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 구글 엣지 모델에서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그 단지 이제 4에서 5번 만에 그런 그 레이어 그런 그 엑셀러레이터 스위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즉 그 한 번 어떤 엑셀러레이터에 그게 할당이 되게 되면은 다른 레이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즉 그 버퍼를 다 옮겨야 되잖아요. 액티베이션도 다 옮기고 파라미터 다 옮기고 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4에서 5번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RCNN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밋밋하지 않을까 하는 네,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바이원하고 뎁사이즈 같은 경우도 한번 스위치 일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좋으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추측을 하는데 디테일 없어가지고 네, 정확히는 네, 알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페이즈 1에서는 옵티멀한 레이어를 찾고 2에서 옵티멀한 걸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옵티멀한 게 실제로는 옵티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즉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에 의해서 옵티멀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속 유지할지 바꿀지를 네, 결정하기 때문에 휴리스틱한 네,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돌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24개의 구글 엣지 NN 모델스를 이제 구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프로덕트, 그러니까 실제 있는 프로덕션 되는 모델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실행시킬 때는 텐스플로우 라이트를 사용해서 네, 8비트 컨파일레이션 어웨이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네, 사용한 모델을 실행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P와 N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와 NOC의 스태틱이나 다이나믹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 그룹에서 네, 이전부터 써왔던 네, 인하우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네, 평가를 했고요. 원치퍼퍼 같은 경우는 이제 헥타를 사용했고,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비트당 0.2 피코줄이라고 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하우스 시뮬레이터에서 LPDDR의 그런 제이렉 네, 스페시피케이션을 보고 네, 비트 퍼 줄을 네, 가지고 이제 그것을 네, 계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제 공개 안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뭐 어떻게 따지면 공개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HTTP는 이제 인하우스 시뮬레이터 여기서 이제 구글 시뮬레이터 사용한 것 같은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우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온치퍼퍼는 네, 온치퍼퍼 레이턴시는 캡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NDP 즉 이제 파블로프나 제이커드 같은 경우에는 NDP 엑셀레이터인데 NDP 엑셀레이터는 256GB per second의 인터널 네,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일반 메모리보다 네, 아닌가 그 네, 오프칩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밴드위스보다 8배가 더 많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HTTP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2GB의 HBM DRAM을 사용했다고 네, 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노란색 같은 경우와 이제 디램에서 소요되는 그런 에너지고 그 다음에 오프칩
인터커넥트에서 소요되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NDP에 직접 붙어서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거의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피미한 거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엘스틴 같은 경우는 핌에서 하면은 약 50배 정도, 10배 정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10배 정도 더 에너지를, 훨씬 에너지를 더 적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그 NDP에서도 여전히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작게 줄일 수 있어서 네, 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나머지 거를 다 봐도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 라벨링은 좀 설명 안 드렸는데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HTPU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플러스 HB는 그 이상적인 그 HBM을 네, 가정한 겁니다. 아마 HBM을 그 뭐라 해야 되지? 네, 밴드위스를 좀 밴드위스를 네, 늘렸다고 전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IRIS 같은 경우는 IRIS V2 같은 경우는 엣지를 타겟으로 아, 그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연구라고 알고 있고요. 맨사 G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업로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지금 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뭐각 각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작은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P 유틸라이제이션을 봤을 때도 에버리지를 봤을 때 민사지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턴시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레이턴시는 이제 그런 그 이상적인 메모리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하고 소- 그 속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지만 물론 이제 조금 더 빠르긴 하죠. 아마 10몇 퍼센트 더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소하게 빠르지만 이제 이런 에너지 컨섬션이나 아니면 유틸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TTP 그러니까 HTTP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맨사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읽고 제가 든 흥미로운 생각은 우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드 제작을 통해서 이렇게 워크로드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그세 가지 엑셀러레이터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스케줄러를 만들,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모든 게 다 인하우스 시뮬레이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막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구현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기존에 오픈 소싱 되어 있는 뭐 타임루비나 마이스트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쓰는 거는 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힘들고 물론 이제 하나하나 만들면은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퓨처워크하고 제가 생각한 퓨처워크이 좀 있는데 우선 컨커런트한 엑세큐션, 즉 모델을 여러 개 돌리거나 아니면 모델 안에 자체에서 패러리즘이 존재할 때 이걸 이제 컨커런트하게 돌리는 문제를 다루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 자체가 이제 NP 하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워크로 마그마가 있어서 약간 이 워크가 떠올랐고요. 그다음 이걸 어떻게 풀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 1과 2를 나눠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당하는 걸 보였는데 약간 러닝 베이스드의 스케줄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논문에서 그냥 막연하게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테로지니어티 엑셀레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사용한 건 아니면 앞으로 나올 모델인데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연구를 뭐 약간 쉽게 조금 더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다 핸드 튠드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에퍼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그거를 좀 자동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의미 있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델 패밀리를 나누고 이제 그것을 스케줄링을 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지금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완전히 분리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걸 같이 고려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STM 같은 경우는 NDP가 아니라 그냥 인백 지금 삼성이나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된
인뱅크 컴퓨테이션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이런 핌 시스템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더 문제가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